국민의힘은 내분을 넘어 심리적 분당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강경파들은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그동안 당이 뭉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제명 결정 뒤 당이 더 시끄럽습니다. 친한계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나오는 장동혁 대표는 아무런 설명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바로 장 대표에 대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은 당을 해치는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절체절명 위기 속 제1야당의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장 대표의 사퇴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혼란은 당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외연 확장의 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인데 소장파 대한과밀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정확한 단절을 선언하라며 지도부의 노선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음 지방선거도 치르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받아들일지 미지수인데다 친한계가 우리가 왜 악당들한테서 도망을 가느냐며 탈당이나 신당 창당 대신 당에 남아 지도부와 맞서는 쪽을 택한 만큼 당내 갈등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또 한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모두 고발까지 당한 만큼 수사 국면이 본격화하면 국민의힘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결국 오늘 제명이 됐군요. 모두도 제명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 단식 끝에 돌아와서 한 첫 번째 일이 한동훈에 대한 제명을 확정짓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한동훈 대표의 다짐, 난 다시 돌아온다, I'll be back, 이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네, 좀 뭔가 좀 결기에 차고 좀 목소리도 조금 더 힘이 있어진 것 같고 약간 옛날에 건들건들 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느낌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에 제가 정치인 같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 생각하면 정치인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윤석열 시절의 2인자, 검사, 그리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가벼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말투도 그렇고 좀 경박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 공감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 오늘 지금 딱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확 달라졌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정치에 입문했다가 25개월 만에 사실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됐고 그 쫓겨나는 원인도 좀 창피스럽게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윤석열 등등에 대한 욕설과 혹은 다른 정치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가족들이 전부 다 썼다. 이제 이런 혐의가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이제 촉발된 것인데 사실 이제 모양새는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오히려 저는 이번에 제명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제 조건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위치에서 논평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위치에서? 그냥 우리 입장에서 해주세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이번에 당원권 6개월 정지, 1년 정지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때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예 딱 제명을 해줬잖아요. 선택지가 이제 넓어졌죠. 신당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당내 전쟁을 계속 바깥에서 부추길 수 있죠. 그리고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오늘 단독으로 우리가 공개도 되겠습니까? 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출마 지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대구 경북 아니면 부산에서 출마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라고 해서 국회로 되돌아오겠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되돌아옵니다. 이 말은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하는 국회의원 배지 몇 개 생기는 그 지역에 출마하겠다라는 또 다른 선언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날개를 달았고 최소한 선택지는 넓어졌고 그래서 목소리 보십시오. 이제 너희들이 날 제대로 때렸다. 이제부터 내 길을 간다. 라고 하니까 한동훈은 속으로 웃으면서 겉으로 큰 소리 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데 실제 그 지금 현재 아마 결기도 그런 식일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의 이제 문제인 것 같긴 한동훈 합니다. 측근이 저한테 그렇게 좀 얘기해 달라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민주당 쪽 얘기를 해주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방금 아니, 전에?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동훈 민주당 측근의 입장에서 입장, 친한계 얘기하라 입장에서 그랬어요?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친한계 입장에서 이런 것이고 조금 있다가 이제 친민계의 입장에서 알겠어요. 얘기해. 최고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한동훈 징계는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 이게 지방선거와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 당이 오늘 또다시 잘 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 징계를 강력히 주장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애플 사례를 들면서 우리 당의 악성 부재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된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회생의 첫 걸음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이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경 대변인? 우리가 저희 조금 전에 기자회견 본 거 보면은 우리 방송에서 기자회견을 좀 편집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한동훈 기자회견 저게 답니다. 그렇게 편집이 짧아요? 전혀 되지 않았어요. 딱 저만큼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거 엄청 길게 호흡을 길게 가다듬고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걸 보면서 정말 있는 멋 없는 멋 정말 멋이 잔뜩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국회 현장에 갔었거든요. 오늘 근데 한동훈 지지자분들한테 너무 밀려갖고 영상은 못 찍고 왔는데 거기 지지자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 여성분들이에요. 근데 약간 중년 여성분들. 왜 못 찍지? 거기 가면 사람이 너무 밀려가지고. 그분 중에서 저를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셔. 제가 얼굴을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좀 네. 그걸 찍어야 되는. 그래, 얼굴 맞는 맞을 뻔. 걸요? 맞는 걸 찍어. 그래야지 민주당이다 뭐 대성하는 막 이렇게 막 달게 드는 거. 저 이경 전현이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다 찍고 그래요? 보여줘야죠. 무서워서 숨었어요. 자기가 다음에는 맞고 오겠습니다. 자기가 맞는 거를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또 새로운 안 근데 이건 맞고 너무 싶어서 맞고 싶지 아, 않은데. 뭐라고 하는 건 너무 맞아보겠습니다. 심하잖아요. 조금 전에 했던 말이 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이경 전현이다. 전현이다. 그래서 난 이경이 전현이 의원이다. 뭐 이렇게 잘못 봤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죠. 아무튼 욕이었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여가? 여자가 거기 전부 다 다 여자라니까. 중년 여성들이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막 우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거기를 자리에 뚫고 들어가서 예. 한동훈이 어깨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 기자회견이 전부 다였어요. 저게. 근데 저는 알비백 기자회견이라 하셨잖아요. 저 딱 보는 순간 정말 예전에 터미네이터 이렇게 알비백 했던 게 정말 생각이 또 났었고요. 발음도 좀 정확하지 않아서 무슨 알백백 이런 거 무슨 말이야?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아우, 저 유학파입니다. 오늘 오늘 방송 왜 이러지 진짜. 근데 죄송합니다. 발음이 들려서. 네. 아우비백이고요. 네, 아무튼 그런데 저 오늘 취재 영역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구 경북 통합 이제 지사가 네, 예. 나가면은 본인이 거기 보궐로 나갈 생각이잖아요. 예. 근데 오늘 전화를 돌렸는데 추경호가 떠올랐잖아요. 예. 근데 아니랍니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당내에서 했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여론조사가 제일 잘 나온대요 이게. 제일 잘 나온대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신인과 여성 가산점이 또 30%가 들어간답니다. 그럼 한동훈 거기 출마 못해요, 그러면? 아니 무소속으로 출마하니까. 아니죠. 거기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는 거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보궐이 빠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주호영이나 그래서 추경호 그 의원이 말씀을 자리를 그 비워줘야 자리가 되는데 없다. 안 나온다. 네, 보궐 자리가 없다. 예, 그러면 그것도- 대구 경북은 한동훈이 출마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상당히 비좁다라는 결론이. 저 얘기가 바로 민주당식 취재예요. 한동훈식 취재로 가면 한동훈식 취재로 가면 뭐냐? 안 빠질 수 있지만 빠질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부산에 갈 수도 있고요. 울산에 갈 수도 있어요. 울산에도 울산시장으로 김상호 의원이 남구에서 가면 국회의원 자리가 빠지거든요. 일단 영남 쪽에 자리가 비면 무조건 출사표를 던지고 무소속으로 뛴다라는 것이 한동훈 측의 생각이고 민주당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단독입니까 단독? 거의 단독이지. 여러분 실제 스펙스 단독입니다. 네. 그래서 영남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지역구가 비면 이런 것이고
한 개 더 단독으로 보태겠습니다. 네. 인천 계양에 출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천 계양은 무조건 지금 해야 거기 지금 되거든요. 비어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지 않습니까? 거기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3등하기 때문에. 그럼 1등, 2등은 누굽니까? 아니 민주당 아니면 국힘하고 이제 경합이니까 민주당이 1등을 하겠죠. 그래서 대구에 출마한다, 부산에 출마한다는 건 1등 목표로 하고 최소 2등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뛰기 때문에 아예 이제 적진분열 작전을 쓰면 제대로 이제 정치권에서 살아날 수 있다,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동훈 측의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동훈 측 인사한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장동혁 측 아, 인사는 좋습니다. 장동혁 측 인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천 계양으로 갔었어야지. 아, 인천 계양으로 가겠다고 말하면 우리가 징계를 못했을 거 아니야. 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가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장동혁 측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맞아요. 장동혁 측에서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총평을 한 게 있어요. 안 돼. 한마디로 딱 정리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에이, 본인은 나오려고 그러지만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건데 만약에 지금 경선 룰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들을 당원 당규를 지금 개정하는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나경원을 강령도 위해서. 지금 네.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당명을 바꾸면서 강령 바꾸는 것까지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방통위원장한테 불리한 뭔가의 룰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당 주류 쪽에서 이건 안 되는 쪽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또 폭탄 하나 앉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 네. 대구시장 선거를 아주 아사리판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지금 조선 야마님께서 한동훈 구의원이나 출마해라 이런 얘기하셨고요. 네, KH님은 그래도 애정이 있나 봐요. 한동훈 씨 좀 기다려서 강릉 국회의원 출마 한번 해보세요. 이제 권성동 의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현역 할머니 그냥 유튜브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고 동훈이는 어딜 나오든 다 안 돼요. 포의원님 또 K2님은 동네 이장감도 안 됩니다. 또 아닌 다른 분들은 보좌관부터 해라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성수님 한동훈 정치의 기본부터 배우려면 구의원부터 해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과연 그런 말을 들을까? 우리 말을 절대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쪽은 이진숙.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대구 출마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가 먼저 사실은 얘기했어요. 대구시장 하려거든가 대구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도 대구 검토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측에서. 네. 그러니까 시장 자리 빠지면은 국회의원이 누군가가 나가야 될 테니까 그러면 그 자리 생각하고 있어. 뭐 수영이든 어디든. 하여튼 얘기를 하던데 수성이죠. 수성. 대구 대구 수성. 수성이고. 그리고 부산에도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부산 출마하면, 그러니까 시장 출마하면은 빠지는 곳이 생기잖아요. 북구 갑갑 네, 빠지고 북갑입니다. 그것도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네. 그쪽을 계속 보고 있는데 네. 그 보고 있는 이유는 그건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울 때가 아니야. 한동훈 살아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수하고 싸워야 돼. 그거에 대해 있는 지금 장동혁 측 그러니까 당권파들하고 싸워서 살아 돌아오는 게 일단 중요하지. 그러면 보수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네. 그 대구 가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거거든요. 차라리 대구 가서 지더라도 대구서 져야 된다. 그래서 대구에서 한 20% 정도 득표하고 올라오면 어차피 지방선거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장동혁 체제가 잠깐 흔들릴 때 다시 그거 갖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당권 싸움에 도전을 하든 네.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국민의힘 당권파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이려면 그렇게 할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뒷부분에서 말을 좀 줄이고 여기는 또 취재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까 이진수 전 방통위원장이 좀 어렵다라고 한 게 이제 장동혁 측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장동혁 측은 뭐가 나눠져 있나 봐요. 저도 장동혁 측 취재에서 이진숙이 가장 유력하다는 말을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산점이 있다. 근데 여기 추경호가 달성분이잖아요. 근데 추경호는 대구에서는 인지도가 있으나 경북에서는 인지도가 있지 않다라는 거고 여기는 현역 페널티가 있어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진숙은 30% 가산점, 여기는 30% 가까이 또 감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이 좀 유력하다는 것이 장동혁 측의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정보였습니다. 사실 잘 됐네요, 뭐. 서정욱 변호사를 제가 좀 전에 만나고 왔는데 아 그래요? 네, 같이 방송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안 만나는 사람이 없어. 뭘 이렇게 많이 만나고 뭘 이렇게 밥 먹자 그러고 그러지 모르겠어. 저만 안 만나요. 어쨌든 중요한 건 서정호 변호사도 이진숙 씨가 여기저기서 인기가 많더라.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좀 정확하게 정보를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을 과연 내보내줄까? 내보내기만 하면 당선되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 저는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대구 경북은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전국적 뉴스가 안 되지만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결국 이제 통합단체장이 될 경우에 이철우 지금 지사가 가장 유리하고 네. 대구에서 출마하면 조영 의원 그리고 주경호 의원 뭐 이 정도가 나오고 유영아 의원이나 뭐 김재원 의원 이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좀 약하다 이런데 이진숙이 이제 방통위원장이 이제 나오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면 이제 당은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일단 대구의 당원들이 다 이진숙에 동의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한 몸으로 국회의원들이 안티다. 확실합니다. 그 제가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여러 사람과 통화해 보면 이진숙이 출사표를 던지면 다른 사람을 맞대응시켜서 반드시 그 사람으로 같이 이진숙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론조사상으로 저게 나오는 것인데. 근데 시몬 리님은 이진숙은 고성국이 밀어주는 것 같아요 이러셨어요. 고성국 씨가 또 요즘에 이렇게 약간 세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아니 이진숙 씨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에서 이 후보가 대구시장 또는 경북도지사와 통합하는 광역단체당에 적당하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것이 뭐 절대 다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정상적인 생각이. 예? 네, 정상적이에요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아예 한 사람으로 밀자라고 했을 때는 통합 후보가 되든 아니면 대구 경북이 분리된 상태에서 현재대로 하든 이제 안티가 반 이진숙으로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선에서 무조건 이긴다라고 보장하기 어렵고요. 더 문제는 만약에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로 이진숙 후보가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부겸 총리가 나오잖아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통합대구 경북 단체장을 민주당이 하는 수가 오히려 부산, 울산, 경남보다 더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면 17개 광역자치단체 다 전부 석권하는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진숙 후보를 밀자 뭐 이렇게 가는 것은 정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봐요. 제가 찐 단권파 쪽하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취재 반론을 마지막, 하세요. 예. 취재 마지막 하나만 해드릴게요. 반론? 네, 반론까지는 아니고요. 뭐 이쪽 당 솔직히 관심은 없는데요. 네. 경선 룰이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는 당원과 여론조사가 5대5 정도, 그리고 그렇게 지역은 7대3으로 분리가 된답니다. 이렇게 또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장동혁 체제의 4개월 동안 33만이 늘었다. 지금 108만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당원들 투표가 70%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장동혁이 약간만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표가 약간 그런 것처럼 힘을 살짝만 실어주면은 이준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근데 저랑 통화한 이 두 복수의 관계자들은 왜 이렇게 이준석을 미는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장동혁 측의 이야기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서 극우들이 중심이 돼서 후보가 되는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국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무소속 연합으로 가거나 그러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나와서 바로 장동 공격하는 것은 내한테 공천 안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럼 나는 바깥에서 캠프 차리고 무소속으로 뛰고 그 상태에서 국힘 후보 정해라. 단일화하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오겠다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이 지금은 국회의원 출마인데 혹시라도 광역단체장에 도전해서 아예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자라고 했을 때 대구 경북의 통합단체장으로 이런 비밀 이야기해주면 안 되는데 그 한동훈 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오채훈이 만약 무소속으로 나오면 대구 경북에서 무소속으로 한동훈이 아예 단체장으로 나오겠다라고 딱 덤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김부겸 총리가 당선되는 수가 생겨요. 오! 자 그러면 우리 그렇게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좀 하는데 좀 받아주세요. 그 힘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뭐 상당히 한동훈을 띄워서 김부겸을 당선시키는 전략을 지금 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기환 대표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판도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통합단체장 선거에 서울시장에 무소속으로 오세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광역단체장으로 가서 대구 경북에 누가 진짜 주인이냐 이진수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면 모르죠. 민주당 후보도 상당한 변수가 되고 여기에서는 1등, 2등, 3등이 졸전 수준이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한동훈 측에 제가 오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변해 드리니까 고려 좀 해주세요. 근데 어떡하죠?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오세훈 시장 무소속은 그거는 참 선택하기 어려운. 아니 그것도 이미 제가 오세훈 측에서 들은 이야기였어. 이렇게 해야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견제도 가능하고요. 오세훈은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다른 데서 살림 차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고 두 분 중에 인천계양에 출마한다고 선언해 놓으면 더 강력했을 건데 그 정도의 꼼수는 한동훈이 아니다라고 이제 했으니 어쨌든 판도를 좀 보시죠. 한동훈 국회 출마합니다. 제가 주장한 거. 그러니까 단체장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갈 마음이 대구 전혀 경북 없다. 통합단체장에 이준숙이 될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은 일단 안 되는 것이고요. 대구 경북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고려하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정말. 그리고 오세훈은 무소속 안 나갑니다. 배현진이 서울시당위원장이잖아요. 오세훈이 당협위원장들한테, 그러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서 서울시당위원장을 만든 사람이 오세훈이라고 합니다. 자, 당이 이경 깨질지도 기자는 모릅니다. 기자잖아요. 기자는- 팩트만 기자는- 취재한 기자는 팩트만 취재한 것만 지금 아니 얘기하고 있는 정치인인데 원래 출신이 정치인인데 약간 정부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게 몰고 가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래도요 스펙스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제가 이제 취재한 걸 말씀드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오세훈 기자의 옷을 입고 척을 있습니다. 위해서는 제가 오세훈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아집니다. 기자가 알겠어요. 정당하고 굳이 있을 알겠어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한테 이미 찍혔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당권파 주류한테도 찍힌 게 분명한데 왜 그러면 갑자기 장동혁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더 세게 나왔을까? 친한계 나가서 손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뭐. 혼자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측면도 있는데요. 제가 서정욱 볼 때는 반로는 이 서울시에 있는 그 당협위원장 자리가 48개인가 뭐 40개 원에-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그 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외 쪽은 한동훈 네. 쪽이 지금 한동훈 강하거든요. 네. 그거는 맞는데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의 입장 밝힌 거는 그 신호는 나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신호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더 나가고 나를 더 흔들면은 난 장동혁 진짜 완전히 치받고 갈 거야. 이런 뜻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서울시장 구도가 완전 깨져버리거든. 근데 난 둘이 그러니까- 싸웠으면 좋겠다. 그렇죠. 더 우리 바람으로 더 그래야지. 싸웠으면 둘이 좋겠는데 싸워줘야지. 일단 한 방 빡 때려놓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겠지. 그 싸움을 바라지 말고요. 그냥 지켜보면서 싸우도록 계속 목표를 좀 해야 돼요. 네, 기차로님이 오세훈들 탈당하세요 이랬는데. 좋은 의견이에요.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오세훈 측에서 바라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친한계에서는요, 장동혁 당대표에 대해서 사퇴하라 지금 요구가 셌습니다. 한동훈 왜 제명까지 했냐, 니네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겠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입니다.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네, 장동혁 지도부 물러나라고 했는데 저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전 대표님. 아니 안 듣겠지만 이제 저게 세력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요. 장동 체제가 지금은 이렇게 막 봉합이 되어서 가는 것 같지만 이제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충남지사 김태흠 지사가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주목된다. 그리고 이장우 대전시장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앞이 깜깜할 거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어떻게 합니까? 이광재 그다음에 우상호 수석하고 붙여보니까 지금 뭐 지거든요. 지금 김진태 지사 그대로 있겠다고요? 부산의 박형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지잖아요. 우리가 이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고 하죠. 아니, 알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가면 망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기초단체장 경기도 이기겠습니까? 40개 지역구에 몇 개 이기겠어요? 지금 다 진다고요. 그러면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멸인데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다. 장동현 그래도 이길 수 있다.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통계를 다 뽑아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그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거구화도 아니에요. 그냥 결집만 시켜서 선거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직선제가 있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대요. 무조건 중도 확장 노선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집단은 극우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극우화된 당원을 3, 40만 명 더 모으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신천지, 통일교, 희한한 사람들이 정강훈 그리고 부산에 누굽니까? 간판 가 있는 그 소년보 목사 이런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 있잖아. 네. 더 모아라 이러니까 우리나라 한 100만 명, 150만 명이 이 사람들이 당을 아예 장악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공개해 버리는데 네. 지방선거 때 이 당을 찍어준다고요? 당선권에 절대 갈 수 없다. 그래서 네. 그 시점이 오면 폭발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장동혁 체제를 흔들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아요. 여론조사 보면 한동훈 징계와 징계 찬성 반대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잖아요. 그럼 한 6대4 정도 나올 거예요. 대략 6대4 정도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자기 무슨 장동혁 개라고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영남권에 기대가지고 지금 기생하는 거랑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제 장동혁 대표는 오늘 그 생각이 퍼뜩 들던데 피를 바꾸고 싶을 거야 아마. 지금 영남 출신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영남 주류와 손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은 수도권을 대변할 수 있는 오히려 영남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확장력이 사실은 있어요. 보수 안에서. 근데 그 40% 정도가 장동혁을 비토하는 세력이 된다고 치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쪼그라들어서 짜물어댔는데 어떻게 안 흔들리고 배기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당권파한테 다 기울어져서 제명 조치하는 거 다 동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반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나와서 계속 목소리를 내면 계속 흔들리는 데다가 중도 확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영남권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동혁하고 손잡아서 지금 수도권 서울 중심에 후보가 될 사람 그런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면 반론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의견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하려면 영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장동혁을 지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은 칠곡에 있는 정의용 의원 네.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 진짜요?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영남까지 40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장동혁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한 2~3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수도권에도 없고 영남권에도 없으면 그러니까요. 누가 지지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극성 당원들만 마치 자신을 영남에서 지배력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하는데 자 부산에 가장 관록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도범 의원 아니에요? 네. 정책위의장 사퇴해버렸잖아요. 사퇴했죠. 네. 안 한다는 거예요. 너 인정 못하겠다. 제가 지난주에도 대구 국회의원 2사람 통화했는데 장동혁 지어자도 꺼내지 마라. 그 사람이 무슨 대구 경북에 영향이 있다는 말이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을 이끌어가는 조직의 책임자인 국회의원과 네. 당원들 이렇게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장동혁은 영남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속빈강정이지 실제로는 조직적 기반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건 제 말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비판해 제가 주십시오. 예. 제가 말하는 영남 세력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그 노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노를 잡고 그 배를 끌고 가느냐 이 싸움을 하는 건데 영남에서는 그 옆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 네, 팔짱 예. 끼고. 네. 장동혁이 막 노 젓는 거란 말이에요. 키를 자기가 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영남 중심에 극우화되어 있는 당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원들의 마음에 다른
당심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영남권 의원들이 숨죽여서 있는 거지. 예. 자기 선거도 아니니까. 네. 그럼 이제 총선으로 가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굳이 밉보일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냥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묵시적으로 지금 동의를 해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의 희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은 장동혁의 지읒자도 꺼내지 마라 이러고 있다니까 참 재밌는 분위기인데요. 아, 강조 기자 왜 아무 말도 안 하나요? 노영희는 왜 강조를 말을 안 시키나요? 이분 말 좀 해라. 아,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말 좀 해봐요 본인이. 네. 아, 네. 저도 이제 쭉 이제 들어봤는데 뭐 장동혁이 한동훈을 이제 제명한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을 같이 받아들여가지고 이 직을 나눠 갖는 것보다 약간 조금 덜 승리하더라도 본인 혼자서 다 독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제명시킨 거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제명을 당해서 그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더 네. 좋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